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쉬고 왔습니다. 물론 구매 내역은 멤버십 분들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었는데 지난 회차, 지난 회차 둘 다 10개씩 맞으면서 좀 안타깝게 등수에 못 들었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쉬고 왔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한 줄 코멘트로, 이번 주는 전체 공개로 한번 공유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할 거고요. 제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편이니까, 지금 늦게 올리니까 제가 빠르게 한 줄 코멘트 식으로 언급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 대 인테르고, 저는 이 경기를 단통패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인테르가 일단 좋아 보였고요. 배당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흐름도 마찬가지로 인테르가 좋았기 때문에 그 홈팀의 우디네세는 그 자니올로라는 선수, 부크사 선수 이렇게 부상이긴 한데 큰 타격은 없어 보였고, 원정팀도 마찬가지로, 인테르도 마찬가지로 칼하노글루 7골 넣고 있는 이 선수가 부상인 거 제외하면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인테르의 배당이 크게 나쁘지가 않았다. 그래서 일단 단통패로만 생각했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첼시 경기는 단통 승으로 봤던 경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게, 지금 첼시가 상황이 좋지가 않고, 또 부상적인 면에서도 첼시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저기 뭐 큰 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전 수비 리스 제임스 그리고 구스토, 이 두 선수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 첼시가 어쨌든 현 상황이 브랜드포드보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따져보면 배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배당을 너무 현저하게 낮게 받았고,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지금 국내 배당으로 4.25에서 3.90까지 떨어진, 구매율도 몰리고 있고, 이거는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브랜드포드가 좋아 보이니까. 그럼에도 배당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라는 건, 특이점이 없는데 이렇게 높게 책정했다 그러면 안 들어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첼시의 승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1, 2번에 정정배를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1번 경기는 사실 지우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우디네세 어쨌든 인테리어가 좋아 보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제 규칙이 있습니다. 어쨌든 1번과 14번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또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14번 경기는 단통 승이라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점에서 이게 우디네세가 6.60? 아무리 그래도 막 그렇게 못하는 팀은 아닌데 6.60 홈에서 이거는 너무 높다 판단해서 이변을 가져갈 거면 무승부까지만 가져가자. 그래서 1번은 무패로 정했고요. 2번도 이게 이제 여기가 이변일지 여기가 이변일지 전 모르니까, 근데 브랜드포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무승부까지만 가져가 주자. 그래서 1, 2번은 무패와 승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즈 대 플럼 가볼게요. 이거는 플럼이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럼이 왜냐면 최근에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패배도 없고 리그 6경기 동안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근데 부상자를 보니까 플럼이 좀 많이 무너져 있어요. 뭐 이어비 선수 못 나오고, 뭐 조슈아 킹, 그리고 뭐 저기 이제 수비수에 켈빈 벳이나 케니 테데나 뭐 이렇게 못 나오는 것으로 나와서, 리즈는 부상에 대한 타격이 없는데 플럼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이런 점으로 플럼이 오히려 역배를 받는 그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가 되면 솔직히 지우고 싶은 경기였긴 했는데, 배당을 좀 역배를 받은 게 이상해서, 그래서 승부를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여유가 되면 패까지 지우고 싶은 경기였는데 전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승부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좀 많이 투자했어요.
원래는 단통 이렇게 가고 싶었던 구간이었는데 1, 2, 3번은 단통 이렇게 하면 좀 항상 어긋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은 썬더랜드랑 크리스탈 팰리스. 이제 눈대중으로 보면 최근 흐름이 썬더랜드는 지진 않아요. 잘 지진 않는데 승리를 못 거둘 뿐.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뭐 더 상황이 안 좋죠. 썬더랜드보다. 근데 이제 부상자가 좀 많이 있고 심지어 마크 게이 선수 수비의 그 핵심인데 이적까지 해버리고 공격진은 거의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매우 불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보였어요. 근데 배당을 지금 이제 썬더랜드가 2.35에서 1.7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높아요. 제 생각엔 높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승은 못 가겠다. 무 아니면 패인데 저는 이 무와 패 배당 중에서 패 배당이 더 낫다라는 거에 이상함을 느껴요. 그래서 단통으로 크리스탈을 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경기 토트넘은 이거는 토트넘이 상황이 안 좋은데 웨스트햄이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다만 토트넘도 지금 부상자가 많고 또 히샬리송 선수, 쿠투스 선수 부상이고 뭐 중원도 지금 좀 2명 부상이고요. 벤탄쿠르나 뭐 이제 파페사르. 근데 원래 파페사르 경기 아직 못 나온 지 좀 됐으니까. 자, 근데 이제 원정팀도 웨스트햄도 뭐 파케타 선수 못 나오고 페르난데스 선수 못 나오고 뭐 말릭 선수 뭐 국대 차출이고 뭐 이런 점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밸류는 더 좋겠죠. 상황도 토트넘이 그나마 더 낫고 그럼에도 저는 이 경기가 뭔가 확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토트넘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느낀 경기인데 배당도 지금 현재 1.59인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웨스트햄 승은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이게 불안해 보이는 그 경기에서 4.10이라는 배당을 받아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70%에 육박한다? 이 정도인가? 싶은 거죠. 이 정도인가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통 가자. 토트넘. 저는 토트넘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만 이 경기에서는 만큼은 이겨야 되지 않나. 웨스트햄이 또 10경기 동안 지금 컵 경기 포함해서 4무 6패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승부도 충분히 열려있는 경기인데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승무에서 고민을 하다가 승으로 그냥 단통으로 가자. 여유가 있으면 무승까지 받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경기였고요. 다음에 이제 나폴리 사스올로는 이게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받고 있는 경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변일까 아닐까. 근데 사스올로도 순위가 11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나폴리가 잘하는데 최근에 무승부가 많아요. 나폴리가 배당적으로 보면 의심할 만합니다. 1.30. 야, 조금 애매해요. 좀 걸쳐 있어요. 높은 것도 아닌데 낮은 것도 아닌 뭔가 걸쳐 있는 애매한 배당.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경기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나온다면 무승부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현재 나폴리가 3연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승부가 나올 수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도 많이 몰려 있고 이 경기는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지만 제가 그냥 여유도 없고 한통승으로 가자. 사스올로의 7.30 배당도 충분히 뜰 수 있지만 그렇게 사스올로가 망가진 팀은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최근 흐름은 좋지 않지만 그래서 나폴리의 단통승으로 가자라고 이제 결심을 먹었고 여기까지 이제 6번 경기까지였고요. 이 7번 경기가 노팅엄 대 아스날인데 이 경기는 제가 이번 회차의 가장 큰 쓰나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고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은 했죠. 당연히 고민은 했는데 아스날의 승을 단 한 차례도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뜨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스날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회차에서. 분명 아스날이 매우 좋아 보이고 어쩔 수가 없죠. 노팅엄이 최근 뭐 직전에 웨스트햄 원정 가서 이겼다고 한들 아스날의 이 무패 행진을 막을 수 있을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아스날이 물론 부상자가 그렇게 타격적이지도 않고
뭐 노팅엄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크진 않죠. 그러면 이제 그냥 순수 전력 대 전력으로 싸우게 되는 건데 배당을 너무 높게 받았어요. 아스날이. 제가 볼 땐 너무 높습니다. 1.42 너무 달콤한 배당이죠. 지우겠습니다. 승부로 펜은 안 가져갑니다. 이 확실한 이변을 보겠다. 이 경기는 프로토로도 좀 가보고 싶은 경기예요. 플랜도 배당이 한 2.45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기로 보입니다. 물론 아스날이 이긴다면 굉장히 허무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이번 회차 분석하면서 단 한 차례도 아스날의 승을 보진 않았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지만 제 결정이 답은 아니니까 항상 본인 소신대로 가시고. 칼리아리 대 유벤투스도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배당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해요. 조금 높은 느낌은 있지만 성질이 좀 비슷하거든요. 유벤투스 경기, 아스날 경기 좀 비슷한데 아스날 경기는 확실하게 높았고 유벤투스는 애매하게 높아요. 애매하게 높아서 이변을 가져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경기예요. 엄청 고민했습니다. 나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확실하게. 근데 승은 아닐 거라고 판단 내렸어요. 승은 못 가져가겠다. 가져간다면 무승부로 가져가겠는데 이거는 여유가 없다. 난 여유가 없어서 그냥 패로 가겠다. 이거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라 이기게 된다면 1점차 승부가 아닐까. 유벤투스의 1점차 승부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경기인데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은 해요. 맘 같아서는 지우고 싶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통패로 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제노아 같은 경우는 배당이 지금 무승부가 굉장히 낮죠. 2.65 엄청 낮습니다. 무승부 치고는 굉장히 낮은 배당을 부여를 받아서 무승부를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또 옛날에 밀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 그냥 미신 같은 건데 저기 업체들이 전부 다 무승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승부가 잘 안 뜨는 성향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한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뭐 무승부를 엄청 많이 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44%? 좀 낮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2.65라는 배당 주고 모든 게 무승부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당은 괜찮은데 퍼센티지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승패로 한번 찢어보자. 이거는 진짜 뭐 아니면 도다. 솔직히 지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지워야 돼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뉴캐슬은 좀 쉽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뉴캐슬이 지금 순위가 울버햄튼이랑 비교하면 좀 많이 높죠. 근데 울버햄튼이 최근에 좀 살아난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죠. 최근 3경기 동안 지고 있지 않고 또 뭐 컵 경기에서 뭐 어떤 팀을 만나가지고 뭐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폼이 좀 올라왔다. 그런데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고 울버햄튼은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울버햄튼 해볼 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 건데 배당 자체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그러니까 쉽게 판단했어요. 그냥 울버햄튼 패로 가자. 뉴캐슬의 승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단통패로 결정을 내렸고 다음에 이제 그 볼로냐 경기도 이건 고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피오렌티나가 지금 18이고 볼로냐가 8이지만 현재 흐름은 볼로냐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해볼 만해 보이고 최근 5경기 동안 딱 1패밖에 안 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가 이제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다라고 치면 충분히 해볼 만할 수도 있는 경기. 게다가 피오렌티나는 무승부도 많이 거두는 팀이라 이거는 볼로냐의 승이 너무나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은 많이 낮게 받았다라고 판단해서 적절하게 받았다가 맞겠죠, 말이? 네, 어쨌든 그래서 볼로냐의 단통 승으로 결정을 했고요. 피오렌티나의 승보다는 오히려 이변이라면 무승부에 좀 찍고 싶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단통 승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스톤 빌라 대 에버턴인데 이 경기도 제가 아스날 경기처럼 쓰나미 중 하나라고 또 생각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아스날 경기만큼 확실하게 생각한 건 아닌데 배당이 일단 높고요. 배당이 높아요. 이거는 어떻게 봐도 아스톤 빌라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에버턴이 여기서 비빌 수가 있을까? 물론 부상 현황. 에버턴이 너무 심각하고요. 망가져 있고 은디아에 못 나와, 뭐 게에 못 나와, 듀스버리 홀, 뭐 알카라즈, 이로에그브남, 뭐 제임스 건은 아니고 뭐 여기 마이클 킨은 출장, 게다가 마이클 킨까지 출장 정지. 미드진이 전부 무너진 상태. 베스트 멤버가 못 나오는 상태에서 아스톤 빌라를 만나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이 높습니다. 게다가 아스톤 빌라 홈이고요. 이러니까 이거는 이변에 속할 수 있겠다. 지우겠습니다. 무패로. 아스톤 빌라 승을 받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이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패로 갔습니다. 이변이죠. 다음에 이제 토리노 AS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AS 로마 배당이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근데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아서 이거를 승과 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했어야 했는데 무승부 배당이 낮습니다. 2.95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무승부 배당이 왜 낮으면 안 되냐? AS 로마가 무승부를 안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토리노 역시 마찬가지로 10경기 동안 무승부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승부 10경기 맞나요? 예, 맞네요. 10경기.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 상황에 무승부 배당이 2.95로 낮다. 퍼센테이지도 29.5%네. 그래서 이거는 단통 무로 가자. 이거 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12, 13, 14번, 1, 2, 3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개씩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승무패는 이렇게 한 개씩 나오는 게 한 4번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면 5번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원래 같으면 에버턴의 승을 지우고 무무승으로 갔을 텐데 이거는 이번 회차만큼은 좀 그거를 넘기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만들었고요. 자, 뭐 봐봐야죠. 이변을 좀 크게 보고 있고 저도 이번 회차도 마찬가지로 이변만 지금 하나 이것도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있고 뭐 이것도 보고 있고 이거는 크게 보고 있고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보고 있고 이것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체 공개로 이번 회차는 진행을 해보겠고요. 다음 회차부터는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할 테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담이었습니다.